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의 직접 배상 요구에 일본 전범 기업들은 문서 수령도 가족 면담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돌아온 답변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면담을 할 수 없다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부인과 자녀들은 추신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손자 회사인 한국 기업에게 배상금을 대신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 제기 약 2년 만에 1심 법원은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한국 기업이 IT 용역 대가로 미쓰비시 중공업에 건넬 돈을 배상금으로 대신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모두 8,3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가집행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배상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일본 전범 기업이 말하자면 판결을 통한 배상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0월 제3자 변제를 수용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전범 기업인 히타치 조센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6천만 원은 지난해 2월 공탁 형식으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일본 기업 히타치 조센이 한국 법원에 맡긴 돈 6천만 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 씨의 유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돈이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전달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씨는 2014년 11월 히타치 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히타치 조센이 이 씨에게 5천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까지 패소하자 일본 기업 측은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씨의 승소를 확정했고 이후 이 씨 측은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먼저 이 씨 측이 채권자로서 해당 금액을 압류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보 취소 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공탁금 출급 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6천만 원을 실제로 수령하게 된 겁니다. 이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2019년 3월 이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씨의 자녀들이 이어받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본 기업은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가장이 있을 때 일본 기업에서 빨리 살아있을 때 해결해. 그래갖고 잠깐만 있으면 안 되죠.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도 같은 취지의 대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날이 악화되는 건강에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라 가족으로서는 참 참담하죠. 2번 죽이는 거고.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자 이듬해인 2019년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한 뒤 현금화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계류 중입니다. 일본 기업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그 책무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석수무채 피해자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 정부는 우리 기업이 모은 돈으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추진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버티고 대법원은 판단을 미루면서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13살이던 1945년 먼저 일하러 간 친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일본으로 건너갔던 김정주 할머니.
하지만 도착한 곳은 후지코시 군수공장. 언니 얼굴은 보지도 못했고 열악한 환경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숙사 안에 있는 거 풀을 그냥 무조건 오고 뜯어먹는 거야. 201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을 모두 이겼지만 4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서 보상을 못 해주고 이때까지 몇십 년을 흘러내렸는데 올 1년이 넘어가지 않게끔 판결 꼭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은 9건. 모두 대법원에서만 4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제 배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겠다며 제기한 현금화 명령 재판은 4년 넘게 진행 중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기금이 부족해 정부의 제3자 변제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광복 78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언제까지 더 기다리라고 할 것인가? 고령의 피해자들이 최종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잇따라 소송을 낸 5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1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